조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도노조 정책실장 이근조입니다. 오늘은 2023년 정세와 투쟁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이것들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전체적인 얘기도 있겠고요. 오늘은 집중적으로 철도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노동조합이 임금, 복지, 고용 여러 가지들을 협상을 하지만 철도 산업 변화가 우리 철도 노동자들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철도 통합 투쟁 경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말을 보면은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이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반대도 하고 토론회를 무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요. 그리고 국토부는 20일 날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은 날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되게 긴데 간략히 얘기 드리면 철도 노조가 20만 청원을 하면서 철도 통합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토부는 통합 유보하겠다, 경쟁체제를 유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1월 5일 날 SR 사장이 독자 노선을 선언을 했고요. 1월 17일 날 국토부는 철도 안전 강화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을 해임하고 이후에 4월 달에 안전기능 근본부터 바꿔 나간다는 발표를 하면서 관제랑 유지보수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더불어서 4월 4일 날 국토부는 SRT 노선 확대를 공식화하면서 바야흐로 국토부는 전반적으로 철도 산업을 개편하겠다는 것을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SR 지분 변경과 사업 면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R은 주식회사로 2,500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철도공사가 41%의 지분을, 그리고 나머지 사학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이 5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주식에 대해서 특정한 것이 걸려 있는데 풋옵션이란 것이 걸려 있습니다. 이 풋옵션은 철도공사를 뺀 59%의 지분을 가진 투자자들이 8년 6개월이 경과하면 팔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으로는 복리 연 5.6%를 보장하고 있고 이것은 약 8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대략 1,400억 정도의 돈을 집어넣고 반절이 넘는 800억의 이자를 거의 8년 반 만에 가져가게 되는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겁니다. 제한사항으로는 이 주식을 모두 철도공사에 팔아야 됩니다. 이유는 2013년에 철도노조가 투쟁을 했고 이 지분들을 민간에 팔게 될 경우에 민영화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제한 조건이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SR과 관련해서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부채 비율 문제입니다. SR이 사업 승인이 되면서 우리가 자가용 운전면허를 하듯이 면허를 받게 되는데요. 철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SR은 부채 비율을 150% 이하로 하겠다라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20년도 있고 이전 2019년, 21년, 22년 등등등 하면서 SR의 부채 비율이 국감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150을 넘었고요. 이것 때문에 SR의 사업면허는 취소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 SR 출범할 때 몇 프로로 맞추게 돼 있죠? 면허 조건상 150%, 리스를 제외한 150%를 150% 맞추게 돼 있죠. 그러면 현재 이 말씀하신 것처럼 풋옵션을 사용하고 상환 우선주로 돼서 이게 부채로 회계 기준상 부채로 잡히면 얼마나 됩니까? 부채 기준이? 정확한 다음 넘겨주실래요? 약 한 4천 리스까지 포함하면 한 5천 한 400% 정도. 5만 4천 프로 정도. 제가 알기로는 6만 6천 프로인데요. 저 보시는 바와 같이 저 2,251억 원의 자본이 부채로 잡히면 저 계산한 방식대로 하면 6만 6천 프로고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를 감해 준다고 하더라도 5만 프로 좀 넘는 거죠? 예. 면허 조건이 몇 프로라고요? 150%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SR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철도국장입니다. 저렇게 되면 면허 취소 사유 아닙니까? 면허 지금도 조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를 간신히 빼줘서 150% 맞추고 있는데 5만 프로, 6만 프로 되는 그런 회사가 존속할 수가 있습니까? 면허 취소 사유 맞죠? 예, 150%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토부는? 아직 아까 철도공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기가 6월 달이고요. 이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레일 사장님, 이제 만약에 풋옵션이 사용되면 당연히 풋옵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풋옵션은 배당 가능 이익을 비교해서 할 텐데 지금 SR은 한 번도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한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즉 배당 가능 이익보다 앞으로 저 풋옵션을 사용했을 때 이익이 많기 때문에 금융계 관계자는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명확합니다. 그럼 100%를 소유하게 되는데요. 예. 100%를 소유하게 되는데 그 SR 지분을 네. 이 문제를 이렇게 자회사에 대해서 100%를 소유하는 그런 경쟁 관계라는 것이 존속 가능합니까? 이게 사실은 그 SR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이게 공은법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 정책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죠. 네, 100% 지분을 갖고 있다고 예, 하더라도.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잘 보셨고요.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SR의 사업 면허 승인 조건은 부채 비율 150% 이하로 유지하는 거다. 현재 SR은 부채가 250% 수준이다. 국토부는 국제 회계 기준을 무시하면서 SR의 리스 부채, 그러니까 차량을 빌렸던 돈들을 제외해줬으나 여전히 SR은 부채가 150을 넘고 있다. 그 다음에 SR의 59% 투자자의 풋옵션이 만기돼서 이거는 2023년 6월에 돌아온다. 이 경우 철도공사는 SR 주식 100%를 인수하게 되고 그에 따라 SR은 부채 비율이 5만%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150%의 부채만 넘어도 사업 면허가 취소되는 SR은 5만%가 되면 더 이상 철도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올해 6월에 닥치게 된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올해 6월이 되면 국토부가 SR의 지분 구조에 개입할 거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SR의 부채가 5만%가 넘게 되면은 SR은 사업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계속 철도 통합을 얘기했지만 SR은 국토부가 얘기했던 경쟁 체제 안에서 실패하게 되고 그에 따라 당연히 철도가 SR을 가져가게 되는, 철도공사가 SR을 가져가는 상태가 돼야 정상인데요. 이걸 막기 위해서 국토부가 지분 변경에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점에서 노동조합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6월 중순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SR의 지분 변화에 명확하게 사회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이 국토부가 개입하는 것은 실제로 부당한 거래다. 실패한 SR 운용에 대해서 국토부가 계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철도공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계속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2013년 철도 분할시켰던 체제가 다시금 그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서 철도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다시 연기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올해 6월 중순에 노동조합이 집중적인 투쟁 일정을 박으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열차 운영과 유지보수 일원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게 만들어진 계기는 2003년 420 노정합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당시 합의서를 보시면 철도개혁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한다. 기존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대안모색한다. 시설과 운영의 분리 방안과 관련하여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지 보수 기능 등은 운영 부분과 통합하는 등 대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철도 개혁은 노조 등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고 조속한 시기에 국회 통과를 위해 철도 노조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렇게 돼서 당시 철도청장 김세호 노동조합위원장 천왕규 위원장이 같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 법을 바탕으로 철도산업발전법 38조의 단서조항이 만들어졌고요. 최근에 조홍천 의원이 개정안을 낸 거는 그 조문을 철도시설 유지 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내용들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부는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사실 다른 대통령령과 중복된다. 다만 시행령으로 내리자.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누가 할 건지 결정하는 것을 법령에 두지 말고 시행령으로 내리고 시행 시기를 1년으로 두자는 의견을 국토부가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홍천 의원이 얘기했던 남양주는 2022년 작년 3월 19일 날 개통한 노선입니다. 사실 수도권 4호선의 연장선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별도의 문제가 있긴 한데 이것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입법 발의했다는 거고 관련해서
올해 4월 달에 노동조합은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다시 갖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입장을 살펴보면 조홍천 의원이 얘기했던 철도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실제 운행과 유지보수 업무의 유기적 통합이 일어나는 지켜져야 된다. 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서울교통공사가 운행하고 철도공사가 유지보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운영과 유지보수가 분리된 상황은 맞고 이거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열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유지보수 인력을 전담하고 있는 전문 인력 9,000명, 우리 노조에 있는 시설, 전기, 건축 등의 인력들에 대해서 어떤 협의나 대안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 조문이 없어지게 되면 그 인원들이 어디서 일을 할지, 공단이 철도공사에 돈을 줄지 말지도 실제로 결정되지 않았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협의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사실 국회에서는 민영화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있는 단서 조항은 민영화 방지법이 아니라 민영화를 막기 위한 법이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이것을 시행령으로 내리겠다는 것은 정부가 국토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지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철도산업 재편 관련한 대응입니다. 지난 1월 달에 국토부는 이런 신문기사를 냈습니다. 철도개혁 신호탄 코레일 관제 유지보수 떼낸다. 안전긴급대책 발표 후 6월께에 종합대책 마련하겠다라는 기사들을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나온 것은 작년에 철도에 열차 사고와 사망사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대책을 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볼 때는 관제에 대한 문제,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들 포함해서 3월부터 7일까지 BCG라고 하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연구 용역을 따라서 개편하겠다는 것이고 기존의 국토부의 입장을 봤을 때 유지보수를 공단에 넘기고 관제권을 이관하는 연구 용역들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BCG 연구 용역을 살펴보면 밑에 써있듯이 철도 운행, 시설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 조직 시스템, 이슈 파악하고 가설을 수립하겠다. 전반적인 것들을 고쳐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의 사례들을 하면서 철도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들을 제안하겠다는 거고 이것들이 국토부가 요구한 방향대로 갈 때 철도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개혁을 가져올 폭탄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동조합이 좀 주목하는 바는 그러면 국토부는 사실은 지난 20년간 모든 철도 산업 정책을 결정해 왔고 예산도 결정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연구 용역을 하느냐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뭔가 산업 재편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명분 이외에 사회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들을 만들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노동조합은 철도 안전을 위협하고 민영화를 가는 이런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 보고 있고 6월 중간 보고 7월 말 결과 보고에 맞춰서 이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갖출 생각입니다. 실제로 안전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 철도 산업에 있어서는 제기돼야 될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후위기 시대에 공공교통의 확대, 철도 산업의 확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철도 산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고요. 국토부가 독점했던 정책 결정에 대해서 각 기관들이 자율성과 책임을 가지면서 어떻게 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했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공공기관 경영에 통제를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철도총회를 통해서 SNCF 통합을 했었고 독일은 노사공동결정제도를 통해서 노동이사가 반절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화를 시작했던 영국 같은 경우에도 공공철도 이사회를 만들어서 실제로 사회적 합의들을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관료적인 논리만으로 절차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진정 철도산업 개편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사회적 논의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빈역관 구조의 SR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 SR의 노선을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SR이 이게 가능하냐? 대부분의 문제 제기는 SR은 차량이 없다라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SR의 업무를 보면 상당수를 철도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실 SR이 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 없죠. 그리고 문제가 되는 차량 보유에 대해서 보면은
32편성 중에 10편성은 직접 구매했지만 나머지 22편성은 철도공사에서 임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2편성에 대한 차량 정비는 전부 다 철도공사가 하고 있고요. 이 차량들의 계약은 5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고 2026년 11월이 되면은 갱신이 만료돼서 재임대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관련해서는 철도노조는 홍순만 사장을 배임으로 고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쟁회사에 차를 빌려주면서 본인의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배임으로 고발을 했고 이건 검찰에서 아직 조사를 하지 않고 계속 묵혀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노선들에 있어서 27년이 되면 수석 평택 구간이 복선으로 정철되면서 더 많은 노선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많은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민할 것은 실제로 22편성을 빌린 SR이 추가로 14편성을 27년에 발주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새로운 14편성은 신규 노선에 들어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기존 노선에서 잘 운행을 하고 철도공사에서 빌렸던 22편성 중에 14편성을 갚아야 되는 거냐? 저희는 14편성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R은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구조 안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호남선과 경부선을 보다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때다. 여기는 노선 확대를 꾀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서서 얘기했던 부채 비율 150%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수서역에 들어간 KTX 사진입니다. SR은 현재도 예비 차량이 없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은 철도공사에서 KTX를 대체 편성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노선들이 세 곳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각각 한 편성씩 간다 하더라도 그 차들이 고장이 나면 어떤 차를 넣을 것인가? 결국은 KTX다. 그러면 수서발 KTX가 왜 불가능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 국토부를 명확히 답변을 해야 되고 이건 SR이 개통되기 전 시기에 노동조합은 국토부를 압박해서 답변을 받아내야 된다. 더군다나 수서발 KTX를 하는 사회적인 요구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의 문제입니다. SR이 부채를 얘기했을 때 차량을 빌렸던 리스 부채를 얘기했습니다. SR이 신규 차량 14편성을 발주함에 있어서 민간 위탁을 통해서 자본을 모으겠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지난 4월 21일 날 로템이 SR 차량 납품을 받으면서 유지보수 업무를 맡기겠다는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차량 분야에 대한 민간 위탁을 여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SR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후에 되게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조합은 이거에 맞춰서 어떻게 싸울 것이냐 주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철도산업 재편 및 철도통합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조합원 교육, 그 다음에 국토부, 정치권 면담 토론회, 그리고 앞서서 문제 제기했던 SR 지분 사업면허 문제, 수서행 KTX 투입, 그 다음에 철도산업 재편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이것들을 쭉 끌고 갈 거다. 이게 단순히 올해 6월달, 9월달의 문제가 아니라 6월, 9월 넘어서 내년 총선까지 이슈들을 가져가야 됩니다. 실제로 총선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이슈들이 나오고 이것들을 합의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SR이 일방적인 경쟁체제, 철도의 상하 분리가 아니라 수서행 KTX를 운영하고 철도에 통합된 SR이 돼야 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흐름을 내년까지 가져가겠다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언론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시민사회를 확대해서 철도 하나로 운동을 넓혀가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철도 통합에 대해서 주되게 얘기 드렸는데요. 그 밖에도 사실은 안전인력 중원, 사조유기대 전면 전환, 임금에 대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쟁점들도 노동조합이 쥐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다만 시작할 때 얘기 드렸듯이 철도산업 재편이 우리 삶을 좌우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합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투쟁을 만들어가서 승리하는 2023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